본격적으로 이제 토론과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할 분과 토론할 분을 저희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할 분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 김현미 교수님 발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이크를 들고 인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현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성 문제, 노동, 그다음에 이주, 난민, 그다음에 생태 문제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하고 저희들 토론자 분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CK 여성위원회 이사장님, 박옥선 이사장님 모시고 토론 1차를 할 건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CK 여성위원회 이사장 박옥선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동표사에 3.18 여성의 날에 함께 여러 단체 혹은 또 포럼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달려가는 목적지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함께함이 너무 뜻이 있고 앞으로도 뭔가는 희망적인 어떤 이런 포럼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토론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조각보 공동대표인 장올가 대표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조각보 공동대표 장올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좀 바깥과 달리 분위기에서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포럼이 굉장히 저한테도 참 어떻게 보면 참신한 포럼이다. 보통 포럼 할 때 남녀 비례가 거의 이제 남성분, 여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오늘 특수한 날에 이렇게 다양한 또 대표님, 교수님, 회장님들과 같이 이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포럼을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저희들 이제 발제 토론 부분은 다 PPT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서 이제 자리를 잠깐 옮겨서 발제와 토론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저희를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생각해 주신 말씀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김현미 교수님 발제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음식 먹고 저 사람은 이런 옷 입고 전통 의상을 오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차이들 정체성들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8 여성의 날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3.8 여성의 날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미래 세대에게 전수돼야 되는지 그것이 이주 여성과 현재 한국 사회의 그 혐오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역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일 많이 회자되기는 1908년에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갑자기 공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항의하고자 3월 8일에 15,000명의 봉제공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했던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복합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날입니다. 20세기에 창출된 여성운동의 핵심적 상징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전 세계에서 다 기리고 있죠. 1857년 뉴욕시의 의류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 권리를 위해서 행진했고요.
이 1908년에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15,000명의 동재경 여성들이 나와서 노동권에 대한 투쟁을 했습니다. 1909년에 미국의 소셜리스트 파티, 미국 사회당 여성들이 2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선포하고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고요. 1910년에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행사에 여성 노동자가 2만 명이나 참석해서 당시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 안에서 여성의 이슈, 그 다음에 성평등의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사회주의 정당 제2 인터내셔널 클라라 페트킨 독일 여성이죠. 전 세계 여성 노동자를 기리기 위하여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11년부터 유럽 국가들이 여성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죠. 그런 이후에 1917년 러시아의 섬유 노동자 여성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 문제가 여성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기득권의 부패 이런 것들을 항거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21년에 제2의 꼬민 때린 여성회의에서 3.8 기념 결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3.8을 일종의 국경일로 삼고 했죠. 1975년에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여러 가지 여성 노동자들과 당시에 여성들이 이제 광년회를 개최했는데 정식으로 1985년 상당히 늦었죠. 제1회 한국 여성대회가 개최되어지고 민중여성의 삶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는 한국의 여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연합한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창립되면서 현재까지 지금도 청계광장에서 이 많은 여성단체들이 나와서 성평등과 인권, 사회정의를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게 사회주의 국가의 3.8의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중국이나 아니면 그 러시아 그쪽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3.8의 의미가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과 다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막 지금 신나시고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의기충천하시고 그러시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3.8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강조했냐면 1917년에 레닌이 이제 국제 여성의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면서 잘 아시는 알렉산드로 콜론타이가 여성들에게도 계급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화된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남성 혁명가와 엘리트가 한 게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한 많은 여성들의 기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이 낳고 아이를 기르고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걸 여성의 일이라고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왜 한국의 현대 여성들이 결혼도 아니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애도 안 낳냐 하면서 또 여성들을 비난하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지만 아주 오랜 기간부터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알렉산드로 콜론타이 같은 사람들의 기여로 교육, 노동, 의료 접근권에서의 여성들도 똑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영역에서도 참여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부과된 소위 엄마노동, 돌봄노동, 그다음 가사노동, 육아노동 이것들이 여성들의 노동이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으로 해결할 사회적 노동이라고 선언한 것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3.8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아나 돌봄이 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여성이 다 만약에 육아나 돌봄을 다 전담하면 여성들은 정치적 참여도 못하고 교육, 노동, 의료 부분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에서 오신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미 여성
해방을 어느 정도 이루신 경험을 갖고 있는 데서 오신 거예요. 한국 지금 남한 사회의 선주민 여성들이 지금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미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38 사회주의 국가의 38 여성의 의미는 여성의 성취를 존중하고 여성성이 취약한 열등한 타자이가 아니라 여성성을 인정하며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환기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여성을 존중해라, 성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하는 그런 날이 38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 이주민, 그러면 현재 한국에서 여성 이주민과 38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거죠. 사실 성평등하고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2의 성,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인데 남성은 제1의 성, 여성은 제2의 성으로 남자의 타자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부분에서 여성은 나의 어떤 인생의 뮤즈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막 한다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의 대상,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절대적인 헌신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여성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기 전에 남성의 타자, 남성의 대상으로 정의되려 왔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여성운동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성평등과 사회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낮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정의되고 본질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사회가 한 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한국 전쟁 이후에도 누가 복구와 그 다음에 전쟁에서의 상흔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 왔는가? 그렇겠다 보면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여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도 차별과 불평등의 범주이지만 종족,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국적, 장애 여부 등 다른 사회적인 차별적 범주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차별들을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성평등과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미 1929년에 100년 전에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제1차 여성주의 물결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여성은 창백한 유령들이라고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어요. 창백한 유령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분명히 사람인데 창백한 유령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버지니아 울프가 썼던 이 얘기가 저는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라든가 아니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을 준 얘기입니다. 여성은 수백 년 동안 내내 남자의 형상을 실물보다 2배로 확대해주는 마법 같은 달콤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성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면 거울 속 남성의 영상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남성의 우월적 환영에 의해 형상화된 열등한 여성의 이미지를 여성의 본질이나 성역할로 굳게 믿는 창백한 유령들로서의 여성. 이 말이 우리가 무슨 창백한 유령이라 하시겠지만 여기다 이민자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동포분들이나 이민자들이 선주민 앞에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당하다가도 기가 죽을까? 그 수많은 영화나 아니면 TV 미디어에서 외국인 범죄하면서 대림 지역 범죄 우범 지역이라고 말할 때 저항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 수많은 청년 경찰 영화가 나왔을 때 오랜만에 제중동포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저항을 하고 집단적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왜 한국 사회에 이민을 와서 여러 가지 이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이 정말 우월한 존재이다 하고 그들의 어떤 능력을 실물보다 더 확대해준 역할을 하고 자기는 보여지지 않고 창백한 유령처럼 어떤 부분에서 땅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닿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정말 이주민이나 여성이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허상으로 가졌던 많은 우월적 환영들, 그러니까 남성이나 선주민에 대한 우월적 환영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을 줍니다. 결국은 여성과 이주민은 지금 동시대 2024년 3월 8일 현재 사회건설의 협력자입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대중매체나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 또는 많은 혐오 발언이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주민과 여성에 대한 혐오 담론이 증가하는 역설을 맞게 됩니다. 이주민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그 국경을 넘어서 아주 물샐 틈 없는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다.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게 뭐 있냐? 돈 벌어서 다 송금하지.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거나 열등하다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범죄를 자주 저지른다거나 그런 체류자로 담론화하면서 선주민과는 완벽한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는 이 담론들에 이주민들이 많이 노출돼 있고 한국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이런 혐오 발언에 노출되면서 이주민의 기여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주민은 나보다 열등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 열등하기 때문에 임금을 덜 줘도 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 함부로 모욕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이주민들도 하고 있는데 많은 제중동포 여성들이 이미 돌봄 노동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아프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해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에 대한 노인 돌봄 시설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지금. 돌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존재는 낮은 임금을 낮은 수준의 임금을 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노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돌보아야 되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민이 어떤 제중동포가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돌봄받을 자격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 문제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쁜 날을 생각하고 아주 아까 막 행복하셨는데 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확장적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 관점 또는 선주민 관점으로 민주주의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의 범주 안으로 우리가 초대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가능성을 높이겠느냐. 조금 더 이제까지 국민 또는 선주민 이런 사람 위주로 만들어졌던 민주주의의 광장을 어떻게 확장시켜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국가의 3.8에 대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3.8을 기억하고 활성화한 겁니다. 현재 한국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저출산 현상, 고령화, 노동력 부족, 계층 격차, 젠더 갈등,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자본가와 자산가들만 배불리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외감과 어떤 부분에서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계속 정치적인 양극화를 통하여 서로 상호 간의 혐오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이 민주주의의 영역 안으로 초대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냐, 경쟁보다는 공유라는 가치를 중요시 해야겠느냐, 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성평등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 가면서 여성들이 더욱더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3.8 사회주의 국가에서 3.8 여성대회가 약속했던 것, 국가 보육시설을 더 많이 늘려야 하고
예측 가능한 노동 시간으로 사람들이 노동에 지쳐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다 희생하지 않도록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 돌봄 전환 체제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평등을 완성하기 위해 했던 3.8에서 기념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그 또 다른 거는 실제 3.8 여성대를 가능하게 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선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왔던 이민자 여성들이었어요. 이민자 여성들이 와서 보니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사람을 죽여서라도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어쨌든 자본가가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노동 조건 개선하라, 참정권 달라, 우리가 노동조합 만들고 노동자와 여성들의 공동적 이해를 증진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뉴욕에 살던 선주민이 아니에요. 이주민이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 여성, 노동계급 여성의 경험과 변혁적 의지,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저만 하더라도 선주민 여성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3.8 때 제 제자나 제 친한 친구 박연희 선생님이 막 3.8 여성대 축하합니다 그러고 막 축하 메시지 보내면 어색했거든요. 한 번도 남한에서 3.8 여성대 때 장미꽃 받은 적 없고, 그 다음 축하 인사 받은 거 없고, 성평등 얘기하면은 빼미라고 하고 비난하고, 이런 아주 어떤 부분에서 그 비난받는 경험만 매번 해가지고 이렇게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주의권에서의 여성도 동등한 사회적 기여자이고 협력자라고 하면서 여성들 간에 주고받고 있는 이 축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선주민 여성들은 별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한국에 가져온 이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 그다음에 다양한 상호 협력의 문화를 선주민 여성들, 남한 여성들도 많이 이해하고 우리가 공동의 선주민 여성과 이주민 여성이 함께하는 공동의 기획으로서 성평등과 문화적 인정을 해야 될 그 상황이겠죠. 그래서 3.8은 이제 성불평등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항의하는 지금 뭐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여성성이 그렇게 열등한 것이 아니고 여성성이 어떤 혐오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축하와 문화 인정의 광장 안에서 여성적인 것 또는 여성이 했던 기여 또는 여성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확장적 민주주의의 사회를 함께 기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꽃도 받고 선물도 받고 돈도 받고 축하 인사도 받고 여성성의 가치와 평등, 그다음에 자기 인정을 확인하는 날로 3.8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 축제를 기억하고 이 공동의 축제가 그냥 과거에 내가 뭐 해왔던 함께 만나서 꽃 주고받고 밥 먹는 행사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미래의 어떤 아젠다로 또한 이 사회를 열어갈까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될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문화가 뭐냐는 거예요. 문화 시민권을 갖고 있냐는 거죠. 문화 시민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이미 나이가 많은 60대가 됐고 또 동시에 어떤 기득권층이죠. 한국 사회에서 뭐 정규직 여성이고 이런 애가 없는 여성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동포분들이 이미 체류 안정권을 갖고 있고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에서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국적과 시민권의 권리를 법적으로는 제공받고 계세요. 근데 법적으로 있는 그 권리가 내가 실행된다고 느끼나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 자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권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개인으로서 집행할 수 있고 내가 그 권리를 체감할 수 있다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왜 체감이 안 될까요? 장기 체류 또는 동포지위 또는 국적 획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세금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사회에 충분하게 안정되게 평화롭게 속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늘 광장과 정치에서 왜 배제될까요?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는데 결국은 주류의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과 선주민이 아주 절대적인 차이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를 차별화하는 메커니즘이 여전히 있고 그것들은 정치인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상호 존중의 문화적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20살, 21살 학생이 중국 갔는데 중국에 가서 그때 제가 이제 결혼 이민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심양에 갔습니다. 심양에 갔는데 제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여기 우리나라 70년대랑 비슷해요.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너무 잘합니다. 태국 가면은 우리나라 50년대 같네. 어디 가면은 우리나라 90년대 같네. 그런데 그 학생이 2000년대 1990년대 이후 태생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보다 다 시공간적으로 우리의 과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거쳐온 어떤 과거 그 다음에 어떤 못 살던 당시의 상황들 그 사람들의 인식체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의식도 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죠? 2024년 3월 8일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중국 사람도 저기 러시아의 사람도 그 다음에 유럽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다 동시대성에 존재하는 전지구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시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과거에 머무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을 추종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막 어떤 미래에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하는 건 다 좋아 보이지만 미국에서 한 게 자기 나라 외에 딴 나라에서 전쟁한 것밖에 없어요.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딴 나라를 식민지하고 제국을 건설하고 딴 나라의 양민을 학살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의 인식체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협력하는 존재들이라는 문화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마주보기가 가능한 존재로서 이주민을 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법적인 권리가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나 국적 땄으니 이제 신났다. 국적 따면 뭐예요? 제중동 보세요? 그러면은 고용 안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중국 말투가 이상하네? 저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저 대학에서 물리학 공부했어요. 대학에서 안 돼. 왜 저기 중국 사람이야? 고용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고용 안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학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결국은 법에서 보장하는 고용 기회에서의 접근도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는 여성 또는 이주민 또 여성과 이주민이라는 복합적 차별을 갖고 있는 이주민 여성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성불평등의 굉장히 많은 장막들이 있고 어떤 뚫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38 여성대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충만한 에너지로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성불평등이나 이주민 불평등을 뚫어나갈 만한 정치적 포럼과 아젠다를 개발하시고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낸시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너 당신에 대해서 문화적 인정 없이는 정치 경제적 권리도 얻기가 불가능하다. 당신을 봤을 때 차별 없고 혐오를 베풀지 않고 열등하다라고 보지 않는 동등한 동시대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법에서 보장된 경제권 또는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존재로 간주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허망한 명목상의 하늘에 있는 권리일 뿐이죠. 내 일상적인 삶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어떤 후속 세대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명목적 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의 동등한 참여와 다양한 집단의 역동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논쟁해야죠. 그걸 다문화주의 사회로 이동하려면 이런 갈등 회피하지 말고 창백한 유령처럼 남아있지 말고 본인들끼리 에스닉 커뮤니티에서 자족적인 방식으로만 있지 말고 계속 공론장에서 또는 어떤 부분에서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아젠다를 개발하고 선주민들이 변화시키도 하는 선주민들이 인식을 변화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적극적인 움직임도 38 여성대회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죠. 문화 다양성은 이 문화 좋고 저 문화 좋고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음식은 어떤 나라가 좋고 이게 아닌 거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문화 다양성들이 민주주의의 공존의 방법론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자기 고유한 문화 안에 갇혀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지만 우즈베키스탄 문화도 알고 한국의 문화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 번역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질적인 차이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미적으로 번역시키고 갈등이 있을 때 이해를 시켜내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민자들은 모두 문화 번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 번역을 통하여 조금 더 실질적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라도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문화적 인정이라는 것들을 통하여 정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집행하고자 하는 어떤 이주 여성들의 의지가 38 여성대회를 중심으로 또 한 번 꽃피우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CK 여성위원회 이사장 박옥선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렸다가 다 좋아졌는데 아직 기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요. 또 3월 8 오늘 또 여기서 많은 기를 받아서 뚝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가끔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다같이 포럼 또 상강 포럼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동포사회 지성인 학계인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날이 좀 많아야 우리 동포사회도 조금씩 생각하며 더 가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단체하면 무조건 모여서 봉사하고 먹고 놀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짚어가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생활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 후세대들이 생활은 또 어떻게 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8 부녀절에 대해서 토론자로 이제 나와달라고 얘기하니까 3월 8일은 여기서 명절을 쉬지 않는데 과연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할 말이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사진으로 먼저 시간상 급해서 사진으로만 제가 막 제출을 했어요. 우리 사단법인 CK 여성위원회를 보면 2013년부터 우리가 모임을 해서 2014년
3월 8일에 우리가 동포 여성 CEO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업자 있는 분들만 3만 원씩 내고 우리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요 연변 12번 출구에 있는 연변냉면 2층에서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CEO 포럼이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상공인이고 사업자지만 우리는 CEO 마인드로 가자. 대한민국에서 삶은 CEO 마인드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한중국 동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자 해서 그때 정치인들도 초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CK 여성위원회가 창립이 되었죠. 지금 이 사진이 그 사진이거든요. 2014년 3월 세계 여성의 날 기념해서 전날에 우리가 토론했던 내용은 잠깐만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면 부모님이 영주권이거나 부모님이 F4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기들 태어나면 F1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집에 가면 얼마를 내야죠? 보통 46만 원 정도 내고 거기에서 뭐 태권도 뭐 3살짜리 아기도 태권도 할 줄 몰라도 야야 이렇게 해도 또 그게 돈이 추가돼요. 그래서 보통 56만 원을 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육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외국인으로 살면서 월급 타서 월세 내고 아기 보육비도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내지고 그리고 우리 1세 어머니 아버지들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와서 국적 회복하는 동안은 1년에서 1년 반 걸려요.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적 회복 절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65세 이상 아니라 80세라도 교통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 또한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게 우리들이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때 이런 건들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어요. 정치인들로는 박영선 국회의원님과 이혜훈 국회의원 두 분을 여성 리더자를 초대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면서 우리 CK 여성위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마다 3월 8일이면 여성의 날인데 우리가 과연 동포사회 여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해서 여성의 날이면 항상 우리 목소리를 누군가는 들어주게끔 하자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동포사회는 먹고 살기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사는 생활이 각박합니다. 그래서 평일날에 이렇게 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포럼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꼭 주말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100명도 200명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또 포럼이라는 거는 또 어떤 학자들 또 어떤 지역의 또 활동가들 또 하나 지성인들 모여서 같이 우리가 밖에 있는 소리를 내고 안에서 또 학자들은 어떤 글로 또 꾸며내는 이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게 포럼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CK 여성위원회는 많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관악산에 가서도 우리 38 분여자를 외치면서 여성들이 차별과 편견이 없고 뭐 외국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은 우리가 와서 제가 30년 넘게 살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25세 때 한국에 왔지만 박양 이뻐 하면서 제가 무릎 만지고 등 만지고 하는 거는 보통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안 된다고 이제 어떤
여성들이 외치니까 이것도 또 사회에서 변화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보시오, 제가 25살 그때 왔을 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성추행, 이거 뭐 만지는 거 추행이라고 그러나요? 안 당해본 여성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문화구나. 그냥 싫어도 조금 참아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여기다 또 외국인으로서 이주민으로서 국적 가졌는데 우리는 항상 이주민입니다. 어디 가도 쟤는 중국에서 왔어. 쟤는 조선족 출신이야. 계속 이거부터 아니죠. 이래서 우리 관악산 가서 시위도 아니고 시위하면 잡아갈 것 같고 제가 가서 막 외쳐도 봤습니다. 우리는 뭉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게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삶이 여성이 왜 우선이 돼야 되냐. 남성들은 거의 직업이 그냥 고정적인 직업이라서 여성들은 식당, 서비스, 보험, 화장품 이런 데 접하면서 문화를 빨리 접합니다. 그리고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를 창립했는데 우리 식혜 여성위원회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발전돼 있는 모습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렸고요. 이제 지회는 뭐 안산지회, 대구지회, 포항지회 여기에서도 다 정말 우리 여성 활동가들이 지회를 맡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봉사 갖고 사회를 바꿀 수 없다. 봉사 갖고 사회 바꿀 수 없지만 봉사로 많은 사람을 모일 수는 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목적이 무엇이냐? 사회 인식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청년경찰 영화 때 저희 CK 여성위원회가 또 주력으로 움직였죠. 혐오, 차별을 떠나서 혐오까지 나오면서 우리 식당에서 니 조선족이야 하면서 개그맨들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훔치고 빼앗아가고 망치를 때리고 하는 건 다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영화까지 나오는 그 자체가 저희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럴 때 우리 동포 단체 우리 지성이나 학계 측에서 우리가 토론도 했죠. 제가 주가 돼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하자. 계란으로 바위를 바르기라도 하자 해서 우리가 정말 기자회견도 하고 이래서 청년경찰 그 영화도 끝끝내나 우리 승소했잖아요. 1차 재판에서는 졌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은 꾸밀 수가 있다. 픽션이다. 그러나 2차에서는 동포들에게 사과를 하라. 제작진들이 사과를 하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예술 역사상 이런 건 없어요. 동포들을 놓고 이제 영화 제작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나오지? 비록 시상은 우리가 했지만 나중에는 그 긴긴 싸움에 우리 동포사회가 같이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우리 CK 여성위원회는 회원이 전국 다 해서 380명밖에 안 됩니다. 동포사회를 다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씨를 누가 시상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년경찰 영화도 저희가 불씨가 됐던 거고요. 저희 동포들이 많이 뭉치면 대학병원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때 고려대학병원에서 구로고대병원입니다. 원장님 거기서 전화 와서 동포들이 건강검진을 한 200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또 우리 CK 여성위원회가 이걸 했죠.
이것을 제가 왜 사진으로 했냐, 이게 이제 사례죠. 중요한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동포 사회가 이런 포럼에 한 단체 같이 끼어들면서 같이 하면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 활동하고 움직인다면 한국 사회에 우리한테 관심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3월 8일이면 항상 4대학 근절 해갖고 이렇게 4대학 근절 뭐 여성 성폭력 어디 아동 폭력 뭐 이런 것들 행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오늘은 이제 38분회절 이렇게 뜻깊은 포럼을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CK여성위원회를 잠깐 소개하자면 사단법인으로 2017년부터 사단법인으로 됐고요. 전국 지회가 지금 13개 지회인데 10개 지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3개 지회는 1년에 한두 번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면서 2년씩 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회장하고 집행부 회장하고 이렇게 리더사를 만들어내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는 50% 이상이 우리 중국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식당이며 간병이며 돌봄, 요양보호사, 육아 돌봄이 아파트 청소 이런 것들을 다 전담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 유권자만 6만 명이 넘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노동에서 해방된 여성들이 크게 의미를 가지는 날이죠. 저희 단체는 여성가족부에 등록돼 있지만 이런 여성의 날에 공문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지금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이거는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동포들만 똘똘 뭉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참정권에 이번에도 총선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야를 물러나고 기화됐으면 꼭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요, 지역계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 끝나면 귀화자들이 얼마나 투표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이거 왜 확인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 뭉치면 또 다른 세상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뭉치고 우리는 바쁘고 또 투표날이 쉬라고 하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변화를 추구하려면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대림동 일대, 구로동 일대, 서남권 일대 보면 오늘이 3월 8일이라 막 끼리끼리 모이고 또 친구들도 모이고 또 여성들 초대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즐거운 날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80년대 중국에서 80년대, 90년대를 겪어 살면서 중국의 38절은 어땠을까요? 3월 8일이면 우리는 설날보다 더 기대했습니다. 엄마들이, 또래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고요. 어떤 집, 한 집을 다 빌려서. 그리고 오빠들 또래들 막 놀고 있고, 언니들 또래도 놀고 있고요. 우리 또래도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방학 때 와서 우리는 학생인데 술을 못 먹음에도 술을 먹잖아요. 이날 기다려서 막 색술을 먹어보고 못 먹는 술을 먹으니까 흥분이 돼서 와 엄마들 노는데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면을 쓰고 가요. 가면을 이렇게 쓰고 눈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가서 밤새껏 과일 들고 가서 뛰어놀고 나올 때 가면 안 벗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삐켰어요. 그러면서
이게 부녀절이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가? 그러면서 저희는 그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오빠 그리고 부모님들 보면서 이날만큼은 밥도 안 하더라고요. 아침도 안 해요. 아버지가 있는 거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김치 하나라도 볶아서 올라오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안 해요. 그리고 엄마는 막 이렇게 뭐 단장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려받으면서 이제 우리도 성인이 다 돼가니까 그래 이날만큼 너무 행복해. 어디 가면 밥상에 친구들이 밥상에 이제 초대한 데서 가면 남자들 먼저 안 앉아요. 여자들 앉힙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 38 부녀절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본 거는 이날만큼은 아기 있는 엄마도 아기가 38 분여절 날이야 이러면 이 아기가 엄마인데 뭐 달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게 묻어와서 한국에 오면 3월 8일이면 우리가 즐거워야 돼. 즐거운 거는 술 먹고 노래하고 뭐 옛날에는 노래방 기계가 없으니까 상 두드리고 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냥 생음악으로. 근데 지금 한국 오면 끼리끼리 이제 오늘 저녁에는 식당, 노래방이 다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화도 좋은데 한국에서도 어떤 우리 한국 사람 주민들도 함께 3월 8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0일 날이 총선인데 여성 후보자들이 엄청 많이 추천해갖고 당마다 지금 공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성 후보들한테 우리는 제안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이 왜 대한민국만 없을까요? 이것 또한 평등의 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남은 날을 또 후보들하고 만나면 또 이런 계기로 해서 3월 8일은 우리 모든 여성들이 즐거운 날로 되고 또 모든 남성들이 여성들을 존경하고 이름 불러주고 사랑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유권자로서 한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변화도 추구하면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장월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에 좀 오래 살았지만 아직까지 한국어가 자연스럽지 않고 서툴러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제가 발표한 내용은 38 세계에서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8 역사, 38 세계에서는 한국 사회와 결혼 이민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혹시 여기 저는 누군지 궁금하실까봐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련 시대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살다가 1991년에 소련이 15개 나라로 해체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5년째 생활하다가 2001년부터 이제 결혼 이민자로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로 국제 박람회, 비즈니스 행사, 병원, 경찰서, 상담 등의 한러 톤 번역사와 다문화 이해, 이중 언어 강사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사단법인 조각보 공동대표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련에 살다가 우즈베키스탄 나라 있었고 오늘은 한국으로 이민하기 전에
살았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3월 8일 무슨 날인지 이제 잘 아시죠? 네, 바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이니만큼 많은 국가에서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중요한 기념을 한국에서는 아예 대부분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알게 될 때 저는 좀 큰 충격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세계 여성의 날이 왜 중요한지, 왜 기념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여기 먼저 김현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면서 네, 저는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여성의 날은 1980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1만 5천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직업을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에게 빵과 장미 이렇게 달라고 외치면서 네,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빵하고 장미 의미가 있죠. 빵은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잠정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국가에서 여권 신장 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17년 3월 8일 여성의 날 굶주림과 추위 전쟁 등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러시아의 여성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시위를 벌입니다. 여성들의 성난 외침에 러시아 황제 체제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도 되죠. 그 다음 유엔은 1975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여성의 날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의 전에 말씀드렸는 경우는 38 분유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성들에게만 이날 휴가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38 국제 분유절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러면 지금 CIS 지역에서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여기 보시면 모든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축하해 줍니다. 남자들은 이날에 엄마, 누나, 아내, 여자친구 등을 주변의 여성들에게 꽃과 선물을 줍니다. 네, 그거 기본이고 전통에 따르면 이날은 모든 집안일들을 남자들이 합니다. 네, 밥부터 설거지, 애 봐주는 것까지, 전수까지 다 해줍니다. 이날은 맞아 축제나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까지 이렇게 방송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그 정도요.
현재 구수련 지역에는 행사 이외에는 여성들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전철역의 앞에서 모든 여성한테 꽃 한 송이를 주거나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운전하는 여성을 세워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척 하면서 꽃 한 송이를 전달해 줍니다. 역사의 이날을 여성에게 가슴 아픈 날이었지만 현재는 여성으로서 뿌듯한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생기길 간절하게 제가 희망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날을 맞이하며 제가 결혼임자로서 한국에서 경험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한국으로 이민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15개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의상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 입었습니다. 네, 예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고려하며 현재 많은 민족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려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려인이라고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를 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이 이렇게 보시면 소극적인 활동을 갖고 있지만 고려인만은 도양적인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면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네, 할머니부터 이렇게 고모 아빠 다 계시네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교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차별받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고려인으로서 남의 땅을 얹혀 사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끔은 좀 심할 때 왜 이런 고려인 외모로 제가 태어났을까 하는 원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 몸속에 흐르는 조상의 피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꺾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제 진짜 모국이 어딜까 궁금하게 됐고, 과연 거기가 어딘가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자 엄마가 대한민국으로 관광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열일 동안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한눈에 반했어요. 네, 마치 동화 속에 같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훌륭한 공중 도덕, 진정한 서비스까지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저랑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살고 대단한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국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갔다가 제가 한국에 관광 있는 동안 제가 고려인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행복을 찾는 희망을 꿈꾸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가서 다른 도시 이사 갔다가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사장님 밑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꼭 대한민국에서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여기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가족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큰 불편 겪지 않고 이렇게 생활 방식이나 뭐 문화 차이 등을 적응이 좀 잘 됐어요. 네, 꿈꾸기 시작하고 여기가 하지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기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민족 나라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과 좋지 않은 방을 대해 이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여러 공부를 한 끝에 동합사회, 단일민족, 역사 등 교육을 받고 나서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았지만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 못 사는 나라에서 돈 주고 한국 남자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용히 살아야 된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고 이런 말들 듣고 나서는 기분이 안 좋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이건 아닌데 제가 분명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범대학도 나오고 우리 가족이 집도 세 채 갖고 있고 못 살고 가난해서 시집 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화가 더 많이 났어요. 또 어느 공무원들과의 토론에서 제가 참석하여 한번 물어봤어요. 똑같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는 활동이 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정말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 시장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으로 오셔서 애를 낳는 게 나라에서 큰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오이가 더 없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애를 기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공직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정도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야 어쩌겠냐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는 시선들 때문에 제가 혼란이 빠지고 다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우리를 생각 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물론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조상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이 중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제 고향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제가 큰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질문. 물론 제가 스스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기가 제 진짜 고향으로는 생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